안녕하세요. 존버입니다. 주말인데 제가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오늘 뭐 특별히 차트를 분석하고 이런 내용이 아닌 어제 HLB 생명과학 주주총회가 있어서 그 주총 내용을 녹음본이라고 해야 되나? 그거를 어떻게든 좀 이제 해석을 해서 글자화 했는 거를 좀 정리한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게 아무래도 녹음본을 제가 듣고 뭐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주총을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 전달이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어제 HLB 생명과학 주주총회가 있었는데 진양군 회장님은 참석을 못한 걸로 보이고요. 대충 내용을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간추려 봤는데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나. 일단 첫 번째 얘기는 뭐 HLB 제약 국내 판권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성토를 하신 걸로 보이고요. 그래서 그 얘기 과정에서 왜 HLB 생명과학이 가지고 있는 유통회사 신화어드밴스가 있는데 왜 제약에게 넘겼나라는 거를 질타를 한 걸로 보이고 뭐 그렇습니다. 근데 뭐 HLB 그 관계자들이 설명한 거는 HLB 제약의 또 최대 주주가 일생이기도 하고 HLB 제약이 기존 유통망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LB 제약이 좀 더 나아 보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 생각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리보가 승인을 받는다면 생산과 뭐 이런 문제, 제조 생산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HLB 제약을 무시할 수 없었다라는 판단을 해서 제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아직까지 제약과 정확한 계약은 맺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하게 되면 HLB 생명과학 최대 이익을 반영을 할 수 있는 계약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국내 문제에서는 CG 인바이츠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CG 인바이츠랑 협의가 잘 안 된다. 이 정도 얘기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공간 문제도 좀 나왔는데요. 뭐,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인공간이 또 갑자기 뭐냐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겠지만, 한때 HLB 주가가 인공간으로 인해서 뭐 합병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날개를 폈던 시절이 있습니다. 그 재료인 인공간 얘기를 했는데, 그럼 지금 이때까지 뭐 지금 시간이 원체 오래돼가지고 인공간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라는 질문을 남기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인공간은 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그때 코로나가 들이닥치고 해서 뭐 이제 진행이 잘 안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리보가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났다. 그런데 아직 포기한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회사 관계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선낭함에 대해서 또 세 번째로 얘기를 했는데요. 자, 선낭함은 왜 자진 철회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국내 기준이 FDA보다 너무 높았고 요구 조건이 너무 많았답니다. 그리고 선낭함 심사가 진행 중이면 나중에 간암 이제 국내 승인을 할 경우에 이게 국내에서는 두 가지 약물을 뭐 두 가지를 같이 못한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선낭함이 심사 중이면 나중에 간암을 신청을 하더라도 선낭함 먼저 하기 때문에 간암이 후순위로 밀릴 경우가 있어서,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규제도 까다롭고 그러고 해도 이거 너무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그 정도로 대공사가 필요한 요구 사안이라서 그래서 그냥 자진 철회를 했다, 포기를 했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가남 후순위로 밀릴 걸 대비를 해가지고 그냥 자진 포기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네 번째 지금 뭐 환기 종목이 지정된 이 재무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데 주주분들께서 말씀을 하신 게 뭐냐면 왜 매출액 대비 원가가 더 비싸냐, 20% 정도 더 비싸게 재무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 중인데 이거를 뜯어 고치지 않고서는 재무가 흑자가 안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원짜리 물건을 파는데 원가가,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데 120원이 들었다는 거예요. 그럼 한마디로 뭡니까? 이거 팔면 팔수록 적자만 보는 구조로 계속 진행 중인데 왜 이걸 안 뜯어 고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회사는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리고 뭐 지금 가지고 있는 주사기, 그 다음에 또 인수했는 타니콘지 티니콘지 뭔지 그것도 뭐 매출이 올라올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200억 이상 시설 투자를 했는데 뭐 올해 효과가 나올 거다. 그리고 뭐
폐기물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나올 거다 뭐 이런 기타다 하여튼 간에 뭐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주주총회 뭐 몇 년째 이렇게 들어보지만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 안 고쳐지니까 저희가 화딱질이 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저도 웬만해서 반대 투표를 잘 안 하는데 안건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다 했는데 이게 또 안건이 승인이 됐더라고요. 그 말은 또 개인들이 지금 원체 분노에 차가지고 대부분 반대를 던졌을 건데 승인이 됐다는 건 또 누군가 우호 세력이 또 찬성의 분위기를 만들어줬다는 거니까 또 좋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하긴 한데 여튼 하여튼 간에 좀 무능력해 보입니다. 너무 무능력해 보이고 뭐 그래요. 이 환기 종목이라는 게 여튼 뭐 환기 지정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시설 투자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투자해서 그냥 빨리 개선하자 해서 투자했답니다. 네, 환기에 대해서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는데 기다려 달랍니다. 대책은 구상 중이고 근데 뭐 세부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밝힐 수 없답니다. 네. 아이고 이게 예전에 이거 에임 회사를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유증을 참여하고 약 1,000억 원 정도의 유증을 참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. 그게 참여한 이유가 HLB가 FA라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연속 적자를 탈피하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. 그거를 따라하기 위해서 HLB 생명과학도 에임이란 주식회사를 조용호 대표한테 산 거예요. 그러면서 들어간 돈이 979억 원입니다. 979억 원을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 돈으로 다 979억 원을 준 게 아니라 뭐 한 몇백억 원 현금 주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준 거예요.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현재 환기 종목이 된 겁니다. 그러니까 979억을 그냥 냈다 버린 거예요. 냈다 버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얼마나 진짜 주주들이 화를 안 낼 수가 없죠. 진짜 안 좋은 상황에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받쳐 가지고 가족한테는 못 써도 회사에게는 썼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거는 참 그렇고 이렇게 되면 올해 안에도 흑자를 기대하기는 솔직히 저는 좀 어렵다라고 보거든요. 그러면 내년에도 환기면 이게 환기가 지정된 상태에서 기관 수급이 또 그렇게 들어올 수 있을까? 개인 수급으로만 움직일 수 있을까?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동물 항암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. 동물 항암제를 좀 이제 인간에게 좀 잘 듣다 보니까 동물 항암제도 기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예상과 다르게 동물들에게는 부작용도 많고 이게 알약 형태라 보니까 동물들, 강아지들이 뭐 이제 알약을 잘 삼키지 못하고 또 이걸 또 빻아서 갈아서 먹여보려니까 또 효과가 뭐 물질이 바뀌어서 잘 안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잘 안 되더라. 이게 부작용도 좀 심하고 그다음에 이게 알약 형태로 복용이 돼야 되는데 걔들이 그걸 알약 형태로 잘 복용도 못하고 옛날에 내 강아지 키울 때 구충제 이 혓바닥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쑤셔 넣으니까 잘 먹던데 여튼 뭐 그렇답니다. 뭐 저도 잘 몰라요. 자, 여섯 번째, 이제 폐기물, 폐기물 처리 그 회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. 부산에 폐기물 회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HLB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에 시설 투자하고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뭐 하는데 수익은 내년부터 좀 극대화 기대를 한다.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일곱 번째로 자금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자금은 있다 그러면서 유상증자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. 근데 이게 환기 종목이라서 유상증자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예. 유상증자 때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. 환기 종목 아닌 종목들도 뭐 유상증자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금융위에서 과연 그거를 쉽게 허가를 잘 안 해줄 거란 말이죠.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전환사채밖에 없는데 전환사채로 또 땡길 수가 있을지 뭐 모르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여덟 번째. 왜 바우처를 안 했냐. 요번 가난 문제에 따른 이제 바우처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. 주주분들께서. 근데 뭐 얘기를 제가 좀 이거를 뭐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작년 기준으로 금방 될 것 같았고 그 다음 주주들 돈을 또 몇천, 1,500억인가? 하여튼 그만큼 들어야 되는데 굳이 뭐 한 몇 달만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써가지고 되겠나 그 주주들 돈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. 그리고 옵티버와 여보에 있는 우리와 별개의 문제고 경쟁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바우처는 결과론적으로는
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. 지금 바우처 문제보다는 클래스 1이냐 2를 받느냐 이 문제가 더 중요하다. 회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아홉 번째는 그럼 작년 기준으로 뭐 하여튼 클래스 1이라고 생각하는 이유, 그때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왔는데, 일단 항서에서 수없이 약속하고 장담을 했답니다. 엘레바가 뭐 HLB에서는 엘레바가 가서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항서가 거절을 했답니다. 그리고 그러면서 자체 FDA 직원까지 영입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HLB 쪽에서는 믿고 안심을 했다는 거죠. 예,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었답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, 이번에는 그럼 정신 차려야죠. 예. 항서한테 믿고 맡기고 FDA 직원 영입했다고 했던 결과가 이거니까 이번엔 좀 다른 액션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. 저는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월요일 날 HLB 주주총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건의를 하지 않으실까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열 번째, HLB 생명과학은 왜 IR을 안 하나? LB도 하고 HLB 테라피틱스도 하고 뭐 기타 부시래기 애들도 하는데 왜 안 하냐?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시총 가치도 막 산정을 해가지고 매출도 어느 정도 나오고 뭐 이렇게 구체화하면서 여러 투자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기업 홍보를 하는데 HLB 생명과학은 왜 안 하나?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회사에서 얘기하는 건 HLB 주가와 연동된다 생각을 해서 소극적이었다. 그러니까 좀 방만했다 이 뜻이죠. 우리가 안 해도 쟤들이 잘 가면 우리도 따라갈 거다 생각을 하고 그냥 있었다.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여튼 뭐 소극적이었다. 개선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제가 주주총회 전체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조금 우리가 이해될 만한 사항들 그리고 알고 싶었던 사항들만 몇 개 간추려서 얘기한 거다 보니까 전달 과정에서 회사가 생각하는 전달 내용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인지해 주시고요. 여튼 뭐 지금 들어보셔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? 저는 여기에 진영구 회장님이 안 나오셨다는 것도 좀 상당히 조금 불만스럽거든요.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HLB 지분을 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HLB 생명과학이 환기 종목된 지정된 제일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에임이라는 회사로 좀 벗어나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년에 만약에 HLB가 승인을 받았다면 예전에 엘레바 합병 과정에서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HLB가 승인을 받으면 HLB 생명과학이 무슨 로얄티 개념 뭐 성과금 같이 제법 큰 돈을 받는 걸로 알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좀 어떻게 타결을 해보려고 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또 순차적으로 유럽이나 뭐 일본 뭐 아시아 쪽 뭐 이쪽으로 또 판권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어떻게 해서 한 방에 타결을 해보려고 했겠죠.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할 수 후속 대책을 안 세워 놓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환기 종목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. 그래서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승인이 돼야 이런 것들이 뭐든지 해결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네요. 그래서 뭐 특히나 HLB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예전부터 저희가 뭐 3대장이라고 하죠. HLB, 생명과학, 제약 요 세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힘드시지 않을까. 뭐 19년도 뭐 하한가 때 잡으신 분들 빼고는 수익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더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도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, 저도 평단이 높은 건 아닌데도 지금 뭐 한 마이너스 2, 30% 돼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과연 또 회사를 믿고 또 한 번 속아줘야 되나. 거의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 곧 있으면 유튜브 닉네임도 바꿀 겁니다. 똥똑 오른 존버로. 예. 똥똑 좀 그런데 하여튼 뭐 제가 찍어 먹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이 투자라는 게 누굴 탓하겠습니까? 회사 탓하는 것도 뭐 이제는 지치고 그냥 제 탓이죠. 제가 뭐 판단을 해서
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 탓입니다. 예,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나중에 또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오면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주주총회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끝.